작은 뗏목 한 대가 돛을 올리고 파도를 가르며 망망대해를 헤쳐나간다. 이 뗏목이 찾고 있는 것은 고대의 바닷길. 그것은 동아시아의 최첨단 문화를 실어 나른 황금의 뱃길이었다. 저 광활한 만주벌판을 내준 후부터 우리나라는 동아시아 대륙의 끝에 위치한 한반도로 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선을 바다로 넓혀서 다시 한번 이 한반도를 바라보면 어떨까요? 자, 지금 보시는 이것은 이 동아시아의 지도인데요. 우리나라와 중국 대륙 사이에는 이 황해와 동중국해가 가로놓여 있고 또 대한해협을 사이에 두고 일본 열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 사이를 잇는 이 바닷길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바닷길을 통해서 고대부터 한중일 이 삼국의 문화는 서로 교류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망망대해를 옛사람들은 어떤 길을 따라서 또 어떤 방법으로 누비고 다녔던 것일까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 KBS 역사 스페셜 제작팀은 동국대 윤명철 교수를 대장으로 한 한국해양문화연구소의 뗏목 탐험대와 함께 고대 항로를 찾는 뗏목 항해를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준비 끝에 지난 3월 24일 이 뗏목 탐험대는 중국 절강성 영파를 출발해 바닷길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바람과 해류를 이용해서 자연의 몸을 맡기는 가장 원시적인 항해. 이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문화 교류사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바닷길을 복원해 보려고 합니다. 뗏목 탐험대의 출발지는 중국 남동쪽 해안가의 절강성 주가첨질. 절강성의 중심인 영파시 앞바다의 이 조그만 섬에서 본격적인 뗏목 만들기가 시작됐다. 21cm지, 21cm. 뗏목의 재료는 대나무. 12m, 대나무는 12m, 부력이 좋아 200m 가볍다는 장점 때문에 뗏목을 만드는 데 좋은 자재가 된다. 대나무를 길이에 맞춰 자른 후 대나무 한쪽을 불에 달고 구부리는 작업이 이어졌다. 뗏목의 앞쪽을 위로 들어올려 항해할 때 물의 저항을 줄이려는 것이다. 아니, 그 섬이 다 쓸 수도. 이번 뗏목 탐험에 참여할 대원은 모두 5명. 선발대로 나선 홍선표, 안동주 두 대원이 중심이 돼 뗏목을 만들었다. 다음 작업은 손질된 대나무들을 튼튼하게 묶는 일이다. 바다를 항해할 때 뗏목이 풀어지는 일보다 위험한 일은 없다. 때문에 굵은 밧줄을 이용해 대나무를 몇 겹씩 묶어야 했다. 이래 집선 뒤에서 보면 내가 딱 보낼게. 딱 밑에 보면 측면에 보면 범위. 탐험대는 중국 현지 인부들과 협력해 하나하나 뗏목을 완성해 갔다. 주가첨지는 예로부터 대나무가 많이 자라는 지역. 이곳 사람들은 그만큼 대나무 뗏목을 만드는 일에 많은 경험을 갖추고 있었다. 선실 문이야. 뗏목 바닥은 이중으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야 항해할 때 바닷물이 뗏목 위로 올라오지 않게 된다. 파도와 추위를 막아줄 피난처이자 본부 역할을 하게 될 선실. 선실은 대원들의 안전을 위해 크고 튼튼하게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제 남은 작업은 돛대를 만드는 일이다.
돛대는 가장 굵고 튼튼한 나무로 만들어야 한다. 바람에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뗏목 항해. 그만큼 바람을 받아내는 돛대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굵은 대나무 2개를 묶어 완성된 돛대의 높이는 10m. 하지만 먼 거리를 항해하기 위해서는 한 개의 돛대로는 부족하다. 보조 돛대까지 2개의 돛을 앞세우고 뗏목은 바람을 이용한 항해에 나서게 된다. 뗏목의 뒤에는 배의 방향을 잡아주는 방향타를 설치한다. 돛이 바람을 이용한다면 방향타는 해류를 이용하는 데 사용한다. 뗏목 앞엔 2개의 닻을 실었다. 항구에 정박하거나 역풍에 밀려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닻의 역할이다. 뗏목을 만들기 시작한 지 열흘째. 드디어 항해에 나설 뗏목이 완성됐다. 뗏목의 이름은 장보고호. 9세기 동아시아 바다를 장악했던 장보고의 길을 따라 고대 뱃길과 문화 규류의 흔적을 복원하는 것이 이번 뗏목 탐사의 목적이다. 이번 뗏목 탐사의 목적 중에 하나가 1200년 전 활동했던 장보고의 해상활동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탐색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보고는 1200년의 인물이지만 21세기의 한국이라든가 동아시아 협력관계의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징성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장보고호라고 명명했습니다. 뗏목 탐험대가 출발할 절강성 지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많은 관련을 맺어왔다. 주가 첨진 앞바다엔 신라초란 이름의 작은 바위섬 하나가 떠 있다. 급한 물살이 주위를 돌고 있는 자그마한 남초. 이곳에 신라초란 이름이 붙은 이유는 무엇일까? 到宁波去到韩国去都要经过这里的土豆山这个礁，从这条路过去的。因为这个礁呢，涨水的时候呢，经常要出礁的，所以有很多的韩国人在这里会经常会出礁，所以他们印象很深刻，所以以下的这个名字一直到现在，我们这个书上都有记录的，古书上面都有记录的。 한반도와 중국을 오가는 배들이 거쳐야 했던 교통로 신라초는 그 빈번했던 국제 규류의 흔적을 보여준다. 이곳에서 1시간여 배를 타고 들어가면 절강성 최고의 항구 도시 영파에 닿는다. 영파는 본래 운하를 중심으로 교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중국 남동부의 최고 무역항이었다. 이 영파시 곳곳에서 한반도와 관련된 흔적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진명령. 진명령은 예전부터 신라 사람들과 고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지역이다. 즉 신라방이 있던 곳이다.